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각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삼각비는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수학 개념 중에 하나예요. 더군다나 중학교에서 배운 이 삼각비 개념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냐면 삼각함수를 배우게 됩니다. 삼각함수. 그리고 삼각함수에 이어서 삼각방정식을 배우게 돼요. 네, 이 삼각함수와 삼각방정식이 고등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생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이제 수학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삼각함수라든가 삼각방정식 모두 무엇을 기초로 하냐면 바로 삼각비를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이 삼각비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그럼 과연 삼각비란 무엇이냐? 이제 그걸 먼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삼각비를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각비는 닮은 비예요. 닮은 비. 근데 닮은 비는 닮은 도형은 굉장히 많잖아요. 닮은 도형에는 닮은 비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닮은 도형 중에서 직각 삼각형에서의 닮은 비를 우리는 삼각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죠. 아, 삼각비는 닮은 비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아래 내용 보통 여기는 이제 안 읽고 그냥 읽어보세요 하고 통과하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꼭 읽어보세요. 왜냐면 과연 삼각비를 고대 그리스 그러니까 기원전 500년 기원전 한 500년 전에서 탈레스가 처음으로 이제 수학적 개념을 사용했던 내용인데요. 과연 이거를 어떻게 왜 사용했을까 왜 만들어냈을까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산의 높이, 하늘에 있는 별의 위치, 아니면 지구의 반지름, 이 길이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이 산의 높이라든가 아니면 하늘에 있는 별의 위치, 그다음에 지구의 반지름은 직접 줄자로 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잴 수 있을까? 이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들은 그 길이나 높이를 직접 측정하지 않고도 알아냈다고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길이나 높이를 직접 측정하지 않고도 알아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알아냈을까? 그게 바로 삼각비입니다. 가장 유명한 게 아마 탈레스일 거예요. 탈레스는 현대수학의 아버지, 현대수학을 만든 수학자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탈레스가 피라미드의 높이를 쟀어요. 피라미드의 높이를 올라가지 않고도 그 높이를 구했다는 거. 이거 하나만 봐도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그림에 있죠. 위에 그림에 있는데 피라미드 높이를 어떤 방법으로 쟀을까? 바로 닮음을 이용해서 쟀다. 그때 사용하는 닮음이 바로 직각삼각형의 닮음인 거예요. 아래 부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요. 자, 그러면 이 탈레스는 선생님이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왜냐면 수학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불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준비학습. 삼각비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수학 개념이 필요한지. 첫 번째가 도형의 닮음, 밑줄 그어주세요. 두 번째가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도형의 닮음에 대한 성질이 한 80%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는 한 20% 정도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나중에 두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사용해요. 자, 준비학습을 한번 풀어볼까요? 오른쪽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닮은 도형, 서로 닮은 삼각형을 찾을 수 있는데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가 닮았죠. 그죠? 서로 닮은 삼각형의 닮은 비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먼저 써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닮은 기호를 이제 S를 눕혀서 만든 기호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삼각형 ABC, A, B, C, 그다음에 삼각형 AD, DE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S자를 눕혀서 만든 그렇죠. 닮은 기호를 사용했다고 그랬죠.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는 닮았다라고 하고요. 닮음인 삼각형에서는 항상 닮은 B가 존재하는데 현재로서는 닮은 B는 공통인 변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은데요. AP 대응하는 것은 순서대로 AD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AB와 현재 길이가 주어진 게 AB와 그 다음에 AD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닮은 비는 4대 8. 4대 8인데 문제는
B는 가장 간단한 정수의 비로 씁니다. 그러니까 4대8은 4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4대8이 아니라 4로 나눈 값, 즉 1대 2라고 써야 됩니다. 자, 이 닮은 비를 이용해서 D2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과연 이 D의 길이는 어떤 방법으로 구할 것이냐? B를 여러분이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4대 1대 2인데 닮은 비가 1대 2인데 지금 D2와 닮음인 그 대응하는 변이 바로 BC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의 길이를 그냥 선분 D라고 쓴다면 3대 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잘 사용했던 것이 있죠. B에서의 계산 방법은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이거 기억나죠? 그래서 결국엔 D2의 값은 자, 따라서 D2의 값은 2 곱하기 3, 즉 6이다. 뭐 단위는 생략해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어떤 삼각형에서 사용하는 거냐면 직각 삼각형에서만 사용합니다. 직각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자, 직각 삼각형에서만 사용한다. 자, 2번에서는 1번과 2번이 모두 직각 삼각형이고요.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인데, 자, 1번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 자, x의 제곱 이퀄 5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5의 제곱은 25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6. 이게 9가 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3대 4대 9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직각삼각형에서 3대 4대 5 외우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곱해서 9가 되는 양수, x의 값 길이니까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x의 값은 3이 됩니다. 단위는 생략할게요. 여러분 답을 쓸 때는 단위 항상 써야 됩니다. 센티미터.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까요? 2번은 빗변이 요거 이제 직각이등변 삼각형인데 요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아주 중요한 특수각이라 불리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정삼각형과 직각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일단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만 생각하면 되니까 x의 제곱 이퀄 2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4 더하기 4가 되겠고 8이 되네요. 제곱해서 8이 되는 수, 우리가 이제 제곱근을 여러분이 좀 떠올려야 됩니다. x의 값은 2 루트 2라고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닮은 도형,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삼각비를 구할 수 있다,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성취 기준 항상 밑줄을 그어요. 삼각비의 뜻을 알고 간단한 삼각비의 값을 구할 수 있다인데요. 이 간단한 삼각비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정삼각형과 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각을 주로 다룹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배우느냐? 삼각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삼각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한번 써볼까요? 삼각비는 정확하게 이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각 삼각형, 그렇죠? 삼각형의 닮은 비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삼각비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직각삼각형 사이의 닮은 비를 말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별표 좀 해주시고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각비가 무엇입니까? 삼각비 문제를 아무리 잘 푼다 하더라도 삼각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을 못하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의 닮은 비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탐구해 봅시다를 볼까요? 자, 지금 그림을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세 장을 겹친 후에 이렇게 오렸어요. 가위 오렸을 때 지금 여기서는 닮음인 삼각형이 세 개가 나타나죠. A, B, C, A, D, 그 다음에 A, F, G가 닮음인 건 알죠. 무슨 닮음입니까? 예, 요거는 이제 A, 자, 밑줄을 긋고요. 우리가 이제 닮음 조건 세 가지를 알고 있죠. 근데 직각삼각형에서는 어떤 닮음만 다르냐면 AA 닮음만 다뤄요.
A 닮음. 그래서 자, 여기서 가로 열고 A 닮음 이렇게 써놓으세요. A 닮음은 세 각 중에서 두 각의 크기만 같으면 되는데 직각삼각형이니까 일단 어때요? 직각은 항상 같죠? 그죠? 항상 같아요. 90도로. 그리고 여기 각 A는 공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 A가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A 닮음이 되는 거예요. 닮음인 삼각형은 닮은 B가 존재하죠. 자, 크기가 같은 각을 모두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크기 같은 각이다. 예. 공통으로 이제 A를 공통으로 썼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각 A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2번은 여기서 이제 왜 기원전 500년 경에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이 삼각비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만든 게 굉장히 단순한 의미예요. 닮음인 삼각형에서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더라라는 내용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AC분의 BC를 한번 찾아볼까요? AC 미안합니다. AC분의 BC 이렇게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를 각각 계산해 보라는 거잖아요.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가 5분의 3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7.5분의 4.5 그리고 세 번째가 10분의 6인데요. 어차피 이게 닮음인 삼각형이기 때문에 계산하게 되면 모두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다, 모두 같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교과서에 설명이 되는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 빨간색으로다가 요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 앞으로 중학교 수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수학을 이 성패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거예요. 이거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도 아주 잘할 수 있어요. 별표를 4개 놓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물론 이제 요 그림,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오른쪽에 요 그림 보면 각 A를 공통으로 해서 어때요? 닮음인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게 보이죠? 그죠?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일단 세 개를 생각해 보죠. 그러면 오른쪽 그림에 삼각형 ABC, 삼각형 AD, 삼각형 AGF 모두 무슨 닮음일까요? 그죠? 이것은 각 A를 공통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각 A가 같고 한 각이 직각이므로 그리고 닮음동이에요. 서로 닮음돼요. 무슨 닮음이라고 그랬죠? 하나씩 씁시다. 예, A 닮음이에요. A 닮음. 자, A 닮음. 서로 닮은 도형에서는 이게 중요하죠. 닮은 도형에서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항상 일정 같아요. 그러니까 닮은 도형 이게 삼각비예요. 삼각비가 무엇이냐라고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직각삼각형에서 닮은 비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라는 것이 뭐냐면 서로 닮은 도형에서는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항상 일정 같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삼각형의 크기에 관계없이 자 여기서 AC분의 첫 번째 1번 볼까요? 자 이거를 편의상 이거를 1번 2번 3번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1번을 보면 AC분의 BC 그림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AC분의 BC 빗변분의 높이잖아요. 그죠?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 A2분의 D 마찬가지로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 자 요거 닮음인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는 항상 같습니다. 당연히 같겠죠. 두 번째 2번은 뭐냐면 요 네모를 해보세요. 빗변의 길이분의 밑변의 길이에요. 자, 빗변의 길이분의 밑변의 길이 AC분의 AB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AC분의 AB 빗변의 길이분의 밑변의 길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3번 밑변의 길이 분의 높이 여러분 직각삼각형에서 만들 수 있는 길이의 비는 요 세 개가 다예요. 더 이상 없어요. 첫 번째가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 두 번째가 빗변의 길이분의 밑변의 길이 세 번째가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 이게 다죠. 이 값들이 항상 같더라 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이. 여러분 이 수학이 뭐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직각삼각형, 닮음인 직각삼각형에서 이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바로 삼각비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빗변, 밑변을 잘 모르겠으면 자, 빗변, 밑변, 높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삼각비를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항상 각 A를 왼쪽에 두고 직각을 오른쪽에 두는 겁니다. 항상 요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게 항상 같다라는 거, 요거는 반드시 이제 이런 거는 선생님이 아까 요 삼각비 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의 성패를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요 그림도 꼭 그려보고 요 내용을 몇 번이고 노트에다가 정성껏 정리해 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요 세 개를 이제 따로따로 외우자니까 좀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외우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원주율에 파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죠. 그죠? 영원히 변하지 않은 어떤 값이 있으면 그 값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준 거잖아요. 파이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개의 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같기 때문에 이걸 이름을 붙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사인, 두 번째 거를 코사인, 세 번째 거를 타니트. 영어 스펠링은 뒤에 나오니까 지금은 그냥 이거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거를 사인 A, 두 번째 거를 코사인 A, 세 번째 거를 탄젠트 A. 1번을 그러니까 1번 사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한번 앞에 나와 있지만 써볼까요? 사인은 빗변의 길이분의 자 여기서 빗변의 길이 AC 분의 BC예요. 이게 바로 사인이에요. 사인 A.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이제 왼쪽에 나와 있지만 한 번씩 손으로 써보세요. 코사인 A는 빗변의 길이분의 밑변의 길이에요. 그래서 AC분의 그 다음에 AB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뭐냐면 밑변의 길이 AB분의 그 다음에 BC 이렇게 한번 써주세요. 자, 여기 이제 방금 전에 말했지만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만 이걸 한번 손으로 한번 다시 한번 써주세요. 이 값이 모든 닮은 삼각형에 대해서 항상 똑같다 그랬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sin A라 하자.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를 sin A라 하고 두 번째 빗변의 길이분의 밑변을 코사인이라 부르고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를 탄젠트라고 이름을 붙인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만 나오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파이를 보고 머리가 아프지는 않잖아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마찬가지예요. 사인은 그냥 밑변의 길이분의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일 뿐이에요. 그거를 매번 이렇게 따로따로 쓰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것 뿐입니다. 그죠? 코사인 A는 빗변의 길이분의 밑변의 길이, 그리고 탄젠트 A는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 이거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 여러분이 간과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요 A예요, A. 그러니까 각이 세 개가 있잖아요. 직각삼각형에는 각이 세 개가 있어요. 각 A, 각 B, 각 C.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삼각비를 찾을 때는 사인 A를 물으면 A를 왼쪽, 사인 B를 물으면 B를 왼쪽 이렇게 놔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직각이 나옵니다. 직각삼각형, 직각이 나오죠. 그 다음에 A, 왼쪽, 직각, 왼쪽, 직각. 요 그림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외우기 쉽게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사인이 대문자 S, 그 다음에 코사인이 영문자 S, 그 다음에 코사인이 영문자 C, 그 다음에 그 탄젠트가 영문자 T인데요. 사인을 여기 지금 써져 있지만 이렇게 써요 보통. 자, 이렇게 S를 이런 식으로 쓰면 먼저 빗변이 닿고 그 다음에 높이가 닿잖아요. 빗변문의 높이구나. 코사인 어때요? 코사인 이렇게 쓰면 먼저 시작하는 것이 빗변이고 나머지가 마지막에 끝나는 것이 만나는 것이 밑변이죠. 탄젠트는 여러분 T자는 필기체로 쓰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다 T자를 써요.
이게 이제 필기체라고 부릅니다. 밑변분의 높이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외워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삼각 함수를 배우거나 삼각 방정식을 배울 때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는 사라집니다.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도 그려가면서 꼭 노트에다가 필기를 해주고 100%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를 통틀어 각에 의해 삼각 B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거 여러분 아마 좀 관찰력이 있는 학생들은 각 A의 삼각 B라 한다면 뭐도 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각 B도 있고, 그렇죠. 각 B에 대한 삼각 B도 있겠고, 각 C에 대한 삼각 B도 있겠구나. 이걸 눈치를 채야 됩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아주 잘 정리해 줬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표를 4개 해두고 여러분 밑줄 그어줘요. 삼각비. 그리고 노트에다도 정리를 해주세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각에 있는 왼쪽, 직각은 오른쪽.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비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의 각비 각C의 대변의 길이를 그러니까 세변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AC분의 그 BC 이렇게 쓰긴 하지만 그 길이가 주어지면 그냥 ABC, 소문자 ABC로 쓸 수 있잖아요. 길이를 보통 구해 놓습니다. 그래서 각 A의 삼각비 이때 여기다가 각 A에다가 동그라미 만약에 각 B라고 한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sin A 자 여기서 sin A, 코사인 A, 탄젠트 A 제거를 쓰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sin A는 sin A B분의 A구나 됐죠? 그 다음에 코사인 A B분의 C구나 그 다음에 탄젠트 A C분의 A구나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스펠링은 약자인데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것도 이제 어차피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 A는 각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거 3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번은 별표를 해둡시다. 요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그림에서 만약에 사인 C, 코사인 C, 탄젠트 C를 구하라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90도에 대한 값은 우리는 이제 나중에 다뤄요. 아주 나중에 다루고 각비는 90도니까 삼각비를 따로 구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특수각으로 배워요. 그러면 갑자기 이번엔 각C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그죠? 자, 갑자기 각C. 그런데 왼쪽에 지금 각 A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항상 그림을 다시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정확하게 그릴 필요도 없어요. 대충 그리면 됩니다. 그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만 중요하냐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직각 그리고 자, 왼쪽에 항상 기준각 요 각 C라고 그랬으니까 C가 왼쪽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B가 오겠죠. 그리고 A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맞게끔 길이를 AB의 길이는 C였잖아요. AB 길이 C였네요. 그리고 빗변의 길이는 변함이 없죠. B죠. 그 다음에 BC의 길이 A네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거 다른 색으로 할까요? 그리고 나서 자, 사인 C 이게 기준각이니까 사인 C는 B분의 C네요. 그죠? 코사인 C는 B분의 A 그 다음에 코사인 탄젠트 C는 A분의 C 이런 식으로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다시 그립니다. 기준각에 따라서 기준각이 왼쪽에 오도록 항상 왼쪽에 오도록 그림을 직각삼각형 그리는데 2초도 안 걸려요. 대충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삼각비를 구하면 거의 실수를 안 할 수 있어요. 이 그림 꼭 그려주세요. 그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죠. 일단 우리는 이제 sin A 이 그림에서 A가 왼쪽에 있다 보니까 sin A, 코사인 A, 탄젠트 A는 쉽게 구할 수 있죠. sin A는 자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사인 A는 빗변분의 높이 5분의 3, 코사인 A는 5분의 4, 탄젠트 A는 그렇죠. 4분의 3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기준각이 C로 바뀌었어요. 이러면 그림을 다시 그려라. 그죠?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요. 복잡하게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충 그리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직각. 그리고 나서 이제 C가 왼쪽에 와야 되겠죠. 기준각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직각은 B가 되겠고 A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변의 길이 AC의 길이는 그대로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BC의 길이는 3이 됐네요. 그리고 AB의 길이는 4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게 기준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한번 해볼까요? 사인 A는 5분의 4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C, 사인 C가 5분의 4. 그 다음에 코사인 C는 5분의 3 맞네요. 탄젠트 C는 3분의 4 맞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삼각비를 구하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번 오른쪽 그림의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 A와 각 C의 삼각비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해야 되는데 이 그림이 이렇게 A가 위쪽에 가 있고 C도 오른쪽에 가 있죠. 이러면 그림을 다시 그리면 돼요. 자, 먼저 여러분들 선생님은 각 A에 대한 것만 한번 해볼 테니까 각 C에 대한 건 여러분이 한번 그림을 그려서 정리를 해보세요.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도 너무 잘 그리려고 할 필요 없어요. 손으로 직각삼각형 형태를 그리도록 하고요. 직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A가 왼쪽에 오도록 하고 직각은 B가 되겠고 C 됐죠? 그 다음 길이를 옮겨 적으면 돼요. B변은 13이었고 그 다음에 5였고 밑변 AB는 5였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10이었네요. 그죠? 이렇게 됐죠? 자, 기준각은 A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사인 A 값은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였잖아요. 그러니까 13분의 12 됐죠? 그 다음에 코사인 A는 어때요? 빗변의 길이분의 밑변의 길이였으니까 13분의 5. 자, 그 다음에 탄젠트 A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5분의 1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방법을 여러분 꼭 각 C에 대한 삼각비도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구해보도록 해보세요. 자, 예제 1번을 볼게요. 오른쪽 그림의 직각삼각형 ABC에서 AB 이퀄 2, 그 다음에 BC 이퀄 3. 이 그림으로 잘 주어졌네요. 그런데 빗변의 길이는 AC의 길이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 뭘 이용하냐면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여기서는 요 BC 값은 자, 우선은 피타고라스 정리.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예요? 라고 하면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그래요. 이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 보세요.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밑변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 이 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AC 값을 구하면 루트 13이 됩니다. 여기 루트 13이구나. 이거 계산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 됐죠.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각 A와 각 C의 삼각비를 구하라고 했어요. 각 A. 그러면 각 A를 구하기 위해서 그림을 다시 그리라고 했죠. 이거 연습 좀 해야 됩니다. 귀찮을 하실 필요 없어요. 굉장히 쉽게 아주 빨리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직각은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를 항상 왼쪽에, 그죠? 기준각을 왼쪽에 두고 나머지는 C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 위에 있는 그림에서 요 세 변의 길이를 똑같이 자, 밑변은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루트 13, 빗변은 루트 13이 되겠고 BC의 길이는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하나씩 해볼까요? 사인 A는 루트 13분의 3. 자, 그런데 우리는 분모를 유리화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루트 13을 곱해서
13분의 3 루트 1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루트 13분의 2 마찬가지로 유리화 해가지고 13분의 2 루트 1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A는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기준각이 되는 사인 C, 이것도 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밑에 한번 그려볼게요. 너무 자세하게 그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ABC만 정확한 위치에 올 수 있도록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파란색으로 같이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C, 왼쪽이 C가 되겠고 A가 되겠고 B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길이만 헷갈리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B변의 길이는 루트 13이었고요. 그 다음에 AB의 길이는 2였네요. 그리고 BC의 길이는 3이었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기준각 C에 대해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사인 C는 루트 13분의 2 유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C는 루트 13분의 3 유리하면 되겠고요. 탄젠트 C는 3분의 2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이 중요하다. 기준각을 왼쪽에 오도록 그림을 그려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2번을 볼까요? 2번에서는 다음 그림의 직각삼각형에서 각 A와 각 C의 삼각비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는 문제는 전부 다 이제 그림도 그려가면서 풀어보도록 돼요. 일단은 여러분 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을 볼까요? 2번을 볼까요? 2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고 1번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세요. 자, 2번을 풀어볼 건데, 일단 먼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A, B라는 값은 변의 길이는 루트에 36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루트 32구나. 32라는 값은 16 곱하기 2잖아요. 16은 4의 제곱이 되겠고 4루트 2구나.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4루트 2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현재 위치에서 가계의 삼각비를 구할 때는 A가 왼쪽에 와 있으니까 이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그 각시에 대한 삼각비를 찾을 때는 그림을 다시 그리라고 그랬죠. 그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금 sin A 값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간격이 좀 좁아서. 자, sin A 값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6분의 2. 6분의 2인데 우리는 기하권수를 사용하니까 3분의 1.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 A는 코사인 이렇게. 그죠? 그러면 6분의 4루트 2인데 또 기하권수를 만드니까 3분의 2 루트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A 값은 밑변의 길이 이렇게 된다니까 4루트 2분의 2 2루트 2분의 1이죠. 근데 루트 1 곱하니까 4분의 루트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C에 대한 삼각비 값은 반드시 여러분 그림을 그려주세요. 어떻게 그리냐면 매우 쉬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연습만 하면 귀찮지도 않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대충 그린 다음에 뭐만 하면 되냐면, 자, 여기 직각이 되겠고 기준각을 왼쪽에 위치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변의 길이는 틀리면 안 되겠죠. 빗변의 길이 6이었고요. 그 다음에 2였고요. 그 다음에 4루트. 이렇게 기준각을 왼쪽으로 해놓고 나서 똑같이 쓰면 됩니다. 한번 써볼까요? 자, 색깔을 달리해서 쓰는 게 좋겠네요. 좀 혼란스럽네요. 자, 그럼 사인 C. 사인 C는 사인 이렇게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 루트 2. 그 다음에 코사인 A는 이렇게 6분의 2 3분의 1 탄젠트 A가 아니라 C죠. 고칠게요. 자, 급하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천천히 써야 됩니다. 천천히 C 여기도 C 이퀄 2분의 4루트이니까 이건 2루트가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 눈치 빠른 학생들은 벌써 뭔가를 눈치챘을 거예요. 뭐냐면 사인 A 값이 아까 3분의 1이었는데 코사인 C 값이 3분의 1이네. 코사인 A 값이 3분의 1 루트 2였는데 사인 C 값이 3분의 1 루트 2네. 이런 사이에 어떤 관계도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론 문제를 볼까요? 추론 한 예각의 삼각비 중 값 중 하나를 알면 나머지 삼각비의 값을 구할 수 있는지 따져보자는데 각비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sin A가 5분의 4래요. sin A가 5분의 4다. 면 AB, BC, CA의 길이의 B는 일단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중요해요. 그림을 그리는 게 각비가 90도라고 그랬으니까 너무 자세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직각 여기 B가 90도라고 그랬고 A라고 그랬네. sin A 기준각 A죠. 그럼 A가 왼쪽에 오고 그 다음에 C가 위에 오면 됩니다. 그죠? 근데 sin A가 5분의 4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 4가 되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자 AB, BC, C의 길이의 B는 얼마가 되겠어요? 자, AB 대 그 다음에 BC 대 그 다음에 CA 이퀄 AB의 길이는 얼마이고? 3대 BC 4대 이렇게 대표적인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정수 세변의 길이가 모두 정수인 대표적인 직각삼각형이 되겠네요. 남학생 물어요. 그렇다면 코사인 A와 탄젠트 A 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삼각비의 정의를 이용해서 코사인 A는 5분의 3, 탄젠트 A는 이거 써볼까요? 코사인 A는 5분의 3, 그 다음에 탄젠트 A 값은 3분의 4, 3분의 4 이렇게. 지금 처음에 삼각비를 배울 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난생 처음 보는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가 나오잖아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사인 A가 무엇인지, 코사인 A가 무엇인지, 탄젠트 A가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